안녕하세요. 부동산이 좋아해 강스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년에 집을 사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시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내년부터 취득세가 바뀝니다. 그리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센스 아시죠?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인데요. 지난 27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에 바로 시행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취득세가 말이죠. 집값이 올랐을 때는요, 이게 그렇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왜 이렇게 아까울까요? 이거하고 복비.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취득세 변경사항을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취득세를 왜 변경을 할까? 두 번째, 어떻게 변경할까? 세 번째, 1세대 4주택자의 Q&A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가 바뀌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세율 구조가 논리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는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렇게 비교를 좀 해드려 볼까요? 우리나라는 소득세가 누진세율이지 않습니까? 소득이 1200만 원까지는 6%, 그리고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는 15%, 뭐 이렇게 뭐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득이 1300만 원이다 그러면 1200만 원은 6%로 계산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15%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합쳐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이 1200만 원에서 단 1원만 올라도 전체 1300만 원에 대해서 15%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억울할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는 구조였습니다. 단 1원만 올라도 전체에 대해서 세율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도표에서 보듯이요. 현재는 6억 원에서 컷, 9억 원에서 컷. 단 1원만 올라가도요. 1%씩 올라갑니다. 이 1%가요. 우리가 뭐 1, 200만 원짜리 가전제품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억 단위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9억 원과 9억 1원 맞나요? 9억 1원. 이 1원 차이가요. 금액으로 900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뭐 9억 원 밑으로 내리려고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분양받을 때 옵션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추가를 해서 이 9억 원이 넘어가면 세율이 1% 올라가니까 일단 옵션 빼고 등기하고 그리고 다시 옵션을 집어넣는 그런 형태를 좀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것들 때문에요. 변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느냐면요. 기존에는 이 단계식 구조였다면요. 이것이 점층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바뀝니다. 그동안에요. 불합리했던 그 구간이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까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구간을 변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그동안에요. 집을 4채 갖고 있건, 3채 갖고 있건, 뭐 5채 갖고 있건, 이 주택수와 상관없이 1%에서 3%까지의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해줬었는데요. 이젠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원래 취득세율이 4%였습니다. 그런데요, 2014년에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취지에서 1%에서 3%까지 특례세율을 적용을
해줬었는데요. 집 네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서민이냐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취득가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 이 구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요, 집을 세 채 가지고 계신 분이 집을 추가로 사실 때 그때는 단일세율 4%가 적용이 됩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변경되는 구간이요. 말씀을 드렸듯이 6억 원 초과해서 9억 원 이하까지 하나, 그리고 1세대 4주택 이상자 하나, 그래서 총 2개가 바뀌게 됩니다. 변경이 안 되는 구간은요. 뭐 6억 원 이하 1% 그대로고요. 그리고 9억 원 초과되는 부분 3% 그대로입니다. 근데 바뀌는 부분 6억 원 초과해서 9억 원 이하 부분이요. 기존의 2%에서 이것이 세분화돼서 1.01%에서 3%까지로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1세대 4주택자 이상인 경우에 기존에 뭐 6억 원짜리 샀으면 뭐 1% 적용을 받고요. 그리고 9억 원이 넘는 그런 집을 샀다 그러면은 3%를 적용했었고요. 뭐 이렇게 1%에서 3%까지 적용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단일세율 4%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세대 4주택자 이상은 단일세율 4%로 변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1주택, 뭐 2주택, 뭐 4주택 이렇게 얘기하는 이 주택의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계산할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세대는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배우자와 그리고 미혼인 30세 이하의 자녀는요. 따로 거주를 했어도 그리고 세대를 분리를 했어도 1세대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요. 양도세에서도 1세대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면 제가 링크를 위에 걸어 놓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결혼을 안 했어도 성년이고 그리고 중위소득이 40%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따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포함이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무조건 소득과 상관없고 그리고 30세 미만이면 무조건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한 개의 주택으로 보고요. 부부 공동 명의로 했던 거 있죠. 공동 지분을 갖고 있는 그것도 주택을 하나로 봅니다. 그렇다면 금액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7억 5천만 원이 기준이 돼서요. 이 7억 5천에서 6억 원까지는 세율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억 5천에서 9억 원까지는 세율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예시를 들어본 게 7억 원, 7억 5천, 그리고 8억 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7억 원은요, 세율이 낮아졌습니다. 기존의 2%에서 1.67%로 내려가고요. 취득세액을 보면 현재 1,400만 원을 냈었는데 1,169만 원으로 한 230만 원 정도 내려가게 되네요. 가족끼리 식사해도 되겠습니다. 네, 8억 원을 보면요. 기존에 2%였죠. 2%였는데 이게 2.33%로 올라가고요. 금액으로 보면 1,600만 원에서 1,864만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계산식도 언급을 했는데요. 취득가액 곱하기 3분의 2 빼기 3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취득가액과 끝에 있었던 3억 원이 같은 억 단위니까 이 제외를 해버리면요. 8억 원인 경우에 8 곱하기 3분의 2 하고요. 그리고 그냥 마이너스 3을 하게 되면요. 2.33%가 나옵니다. 따라서 결론은요. 7억 5천만 원 이하 6억까지는 내려가고요. 7억 5천에서 9억 원까지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려주는 것은 뭐 오케이 땡큐 뭐 이런 거지만요. 우리가 올리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억울한 구간이요. 7억 5천에서 9억 원 사이의 구간인데요. 이 구간의 집을 사신 분들이 만약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요. 종전세율인 2%가 됩니다. 또 억울하신 분들이 계시죠? 4주택자 이상이신 분들이 세율이 4%로 올라가는데요. 이분들은 날짜가 좀 틀립니다. 12월 3일까지 매매 계약을 했고 2020년 3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했다면 종전의 1%에서 3%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한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될까요? 포함됩니다. 정부에서는요, 재산세 감면이나 양도세 감면, 그리고 뭐 소득세 감면 같은 이런 혜택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것까지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둘째,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 안 됩니다. 오피스텔은 원래 1%에서 3% 구간에 적용을 받지 않았고요. 4%였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에서는요, 이 주택의 오피스텔은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셋째,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포함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등기하고 난 다음에 취득할 때죠. 그때 포함이 됩니다. 넷째, 법인도 적용을 하나요? 법인은 비적용 대상입니다. 그 이유는 법인은 세대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비적용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취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 2019년 12월 31일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강스타였습니다.